오늘은 아마 누구나 한 번쯤 다 먹어봤을 거예요. 한 잔 정도는. 스타벅스 커피하고 그리고 아파트 청약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캔데크. 스타벅스 커피 얘기를 하자면 제 아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지가 9년 정도가 됐습니다. 9년이 돼서 큰딸이 8살이고 이제 둘째 딸이 5살인데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아내가 이제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 물론 지금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9년 동안 이제 아내랑 살면서 아내한테 명품에 대한 백이나 뭐 명품 시계, 그러니까 명품 관련된 것들을 단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안 사준 게 아니라 아내도 그런 것들을 사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저 역시도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글쎄 모르겠네요. 아내는 그 필요성을 느꼈는데 저한테 얘기를 못 했을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9년 동안을 살면서 아내한테 이제 명품 백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유일하게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커피를.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서 스타벅스 커피 먹는 거를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그 커피에 대한 개념이 결혼하기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비싼 돈을 내고 그 커피를 과연 사 먹어야 할까의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변했습니다. 변했는데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믹스커피 한 잔이면 15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4,000원, 5,000원, 뭐 어떻게 보면은 한 끼의 식사값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커피를 먹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았어요. 아마 많은 남자분들은 제 얘기를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결혼을 해서 무엇을 느꼈냐면은, 아내가 비싼 몇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좋은 데 가서 몇십만 원짜리 외식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가끔 가다가 커피 한 잔씩을 뭐 같이 먹자고 하는데 그거 정도는 내가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제가 아내를 만나면서 아내가 커피를 먹자고 할 때는 무조건 내가 커피를 먹어야 되겠다 하는 제1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커피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또는 뭐 아내가 커피를 즐기고 싶을 때는 아내가 먹자고 하면은 그냥, 뭐 모든 남편들이 그렇지만 군소리 없이 가서 커피를 먹었어요. 항상 커피를 먹으러 갈 때는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아, 이 돈이면은 값싼 해장국 한 그릇씩 먹을 수 있는데 너무 비싼 돈을 주고 커피를 사 먹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늘 했어요, 늘.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이제 변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스타벅스 커피의 가격은 비쌉니다. 물론 좋은 원두를 쓰고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표면적인 커피의 가격은 비싸다는 거예요. 다른 선택적 대안이 있었을 때 스타벅스 커피가 아닌 우리가 뭐 편의점에 파는 커피라든가 아니면 자판기 커피를 사 먹게 된다면, 뭐 캔커피를 사 먹게 된다면 스타벅스의 10분의 1, 5분의 1 가격에 똑같은 커피를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 두 개의 선택적 대안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저렴한 커피를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아내가 커피를 이제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커피를 먹게 되죠. 그런데 제가 커피를 먹으면서 스타벅스를 가면서 이제 느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느끼게 됐냐면, 스타벅스에 가니까는 아내가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솟고 본인이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고 좋은 공간에서 또 신랑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에 가면서 아내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근데 아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좋은 얘기, 또 걱정이 되었던 얘기들, 또 고민하는 얘기들, 그런 공감대가 서로 형성되게 됐다는 거예요. 커피를 먹으면서.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커피라고 하는 표면적인 가격만 봤을 때는 그 커피의 가격은 5,000원이면 비쌉니다. 비싼데 중요한 것은 그 커피 이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내하고 하는 그 같이 하는 시간, 또 같이 얘기하는 대화의 시간, 그런 것들은 단돈 뭐 4,000원, 5,000원이 아닌 5만 원, 10만 원을 주고도 못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커피를 먹으면서 아내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제가 하면서
제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대화를 하게 되면서 그 부부의 친밀도가 점점 높아졌던 그런 신혼생활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파트 청약과 관련된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본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예전부터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파트 청약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지금 밟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고 제 채널을 보시면서 당첨되신 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들도 그런 것들을 감사하게도 써주셔서 저도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제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아마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됐을 때 그 아파트를 봤을 때 그냥 제가 처음에 스타벅스의 표면적인 가치, 가격을 본 거와 같이 아마 여러분들도 아파트의 분양가,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의 가격 이외에 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안에서 행복한 아이들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같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 이면적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행복은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나오면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표면적인 아파트의 가격만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 역시도 스타벅스의 커피를 먹으면서 저는 지금도 솔직히 스타벅스가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커피가. 저는 스타벅스 주식을 지금 소유하고 있지만 그 커피 먹는 돈을 아껴서 주식을 사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아내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과연 내가 돈으로 책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항상 표면적인 것만 보고 그거에 가치 판단을 하면 안 되고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항상 내가 생각하고 그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좀 느꼈을 때 그 표면적인 가격과 그 가치가 맞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모를 보고 평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어떠한 경험을 했냐면 외모를 봤을 때 그 외모가 남들이 그렇게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 분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분이랑 이제 뭐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의 외모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외모였기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친해지고 싶지 않았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하고의 친밀도를 이제 상승시키지 않고 좀 외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고 봤더니 저한테 꼭 필요한 분이 그분이었어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그분한테 그러한 행동들, 언행이라든가 행동, 표정, 손짓 같은 것을 했을 때 아마 그분은 제 마음을 알았을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친해지고 싶지 않구나. 친해지고 싶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그런 것들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한테 꼭 필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못 받아서 제가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삼국지에도 나오죠.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본 이문열의 삼국지. 삼국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10년이 지날 때마다 읽어야 되는 명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이 책들을 이제 20대 때, 10대 때 읽었고, 20대 때 읽었고, 30대 때 읽었는데, 지금 제가 42살인데, 지금 얘기를 하다가 나왔는데, 제가 지금 못 읽었네요. 40대 때인데, 아직 못 읽었는데,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생각이 틀려진다고 합니다. 유비가 삼국 통일을 못했죠. 그 절대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와룡과 봉추가 있었는데 이 둘을 얻으면 삼국 통일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와룡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제갈공명이죠. 제갈공명. 제갈공명 같은 경우에는 유비가 삼고초려를 해서 제갈공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은 봉추라고 하는 방통은 외모가 그렇게 잘생기지 못하고 비혐오감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유비 역시도
방통이라고 하는 그 큰 인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방으로 내려보내게 되죠. 결론적으로 방통의 재능을 알아보고 유비가 방통을 깊이 있게 쓰려고 하지만은 방통이 유비랑 같이 가면서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통을 잃고 이제 와룡 그 제갈공명만 데리고 이제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유비가 싸워 나가는 그 일대기가 이제 삼국지인데, 거기에서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 깊었고,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절대 평가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표면적인 가치가 꼭 사람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모든 것이 아닌 그 이면의 가치가 중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구절절히 말이 많았네요. 뭐 대본 없이, 각본 없이 한번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종잣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스타벅스 커피, 뭐 커피를 먹는 5,000원을 아껴서 150원짜리 커피를 사 먹는 것이 현명하고 그렇게 종잣돈을 모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종잣돈을 모으는 건 맞아요. 맞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행복도 추구하면서 당연히 종잣돈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파트의 분양가들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아파트 청약에 계속 도전하시고 내 집 마련을 위해 꿈꾸신다면 반드시 내 집 마련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회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꼭 가지시고, 표면적인 가치만 너무 보기보다는 그 이면의 가치, 행복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제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들은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